안녕하세요. 세이프리입니다. 오늘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중량물 취급계획서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와 함께 작성되어지는 이 중량물 취급계획서는 여러 가지 작업계획서 중 많이 작성되어지는 작업계획서입니다. 그만큼 꼭 알아야 하는 안전문서 중 하나입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은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작업이지만 계획 없이 진행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작업인데도 많은 현장에서 여전히 중량물 취급에 필요한 안전계획 없이 작업을 진행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량물은 말 그대로 무거운 물체를 옮겨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들 수가 없습니다. 물체를 옮기기 위해서는 장비나 기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 시에는 단순한 재해가 아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작업 전에 올바른 작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그리고 미작성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안전관리자가 다뤄야 하는 안전문서 작성법과 관리 방법을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자는 안전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장에서의 안전지식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안전문서를 쓰기 전에 작업장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만 올바른 지도와 조언이 가능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기구의 안전점검 방법, 작업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 기타 안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계산 같은 안전지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중량물 취급계획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5가지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중량물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무거운 무게의 물체를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들 수가 없어 기계나 장비를 이용하여 들어야 하는 무거운 물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중량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 작업 전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문서가 바로 중량물 취급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량물이 잘못 다뤄질 경우에는 사망사고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서의 작성은 법적인 사항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는 단순히 서류가 아니라 안전한 작업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이렇게 중요한 작업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위험이 초래되고 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업체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은 건 처음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실제로 22년에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였던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로 인해 중량물을 다루던 중 일하던 근로자에게 1.2톤의 무거운 방열판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아주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며 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고해 줍니다. 이때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치를 한다면 이러한 중대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꼭 나중에 가래로 막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사고처럼 현재에도 전국의 많은 현장에서는 중량물 취급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례들을 봄으로써 교훈을 얻고 조금 더 안전에 신경 씀으로써 이러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 본 사례 영상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중량물인 방열판을 운반하기 위해 호이스트 같은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였습니다. 중량물을 들기 위해 장비와 중량물을 연결하기 위한 달기구인 노프를 체결하였는데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중량물에 노프를 체결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노프가 끊어지게 됨으로써 중량물이 떨어지면서 작업자를 덮쳐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연결하는 부분에 섬유 노프를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샤크를 이용하여 연결했었더라면, 그것도 부족하면 고리와 섬유 노프 사이에 덧댈 수 있는 무언가를 덧대기라도 했었더라면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량물을 취급하기 전에 사전에 올바른 작업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중량물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안전점검만 실시했었더라면 이러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기업과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량물 취급계획서의 작성 목적은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계획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2항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에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 방지에서도 중량물 취급에 관하여 나와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 시에는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서 하역 운반 기계 및 운반 용구를 사용하고 중량물의 구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 밑의 내용은 하역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량물 취급 시에 작업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항목에 따르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만 하였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네요.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중량물을 취급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무게의 중량물을 취급 시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무게의 기준이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서는 중량물의 형태나 무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할 때 이 중량물 취급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제 경험상 인력으로 들기 어려워 장비나 체인블럭, 윈치 등 달기구를 이용하여 작업할 정도의 무게의 중량물을 다룰 때에는 이 중량물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량물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인력으로 운반하는 중량물을 생각하여 20kg 이상의 중량물이 아니냐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국제 노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인의 허용권장 무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무게는 궁극계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력으로 들 수 있는 허용 권장 무게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무게의 기준과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작업계획서의 작성 시기와 승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코샤 가이드를 보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의 작성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성된 작업계획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즉 현장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참여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된 작업 내용을 확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작업 계획서를 확인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직접 확인하고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작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꼭 중량물 취급 전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사항에 대해서 작업자에게 알려주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작업 계획서만 작성 후에 아무 내용도 근로자에게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일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자 분들은 꼭 작업 전 근로자에게 작업 계획서에 작성되어진 내용을 토대로 안전교육을 필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업계획서의 작성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코샤 가이드의 작성 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항목으로는 첫째, 작업 범위와 중량물의 종류 및 무게를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작업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중량물을 어떻게 운반하고 취급할지, 그리고 어떠한 보조용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것인지, 어떻게 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량물 취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5가지의 위험 유형별 위험 요소 분석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 시에 참고해야 되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꼭 100%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알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보시는 작업계획서 구성 내용을 보면 3가지의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 제 관리 노하우를 말씀드리고자 분류해 놓았습니다. 먼저 녹색으로 칠해진 항목에 대해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작성 시 작업 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진 항목은 별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작업 전에 관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체크리스트 작성 후 점검자에 대한 이름 등을 기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의 부분은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 절차를 작성하여 어떤 식으로 운반하고 관리해야 할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위험 요소에는 무엇이 있고, 또 그러한 위험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여 예방할지 이러한 계획을 세워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정보를 다 넣고 관리하기 쉽게 만드셔야 좋습니다. 다음은 기계 장비 제어 및 장비 사용 시 안전정보표를 함께 관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량물 자체를 인력으로 들 수 없기 때문에 운반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차량계 하역 운반 또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준비 항목은 차량계 하역 운반 또는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시에 필요한 항목과 동일하므로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시에는 똑같은 작업을 중복으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예시를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샤 가이드에 나와 있는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양식입니다. 먼저 작업 개요를 살펴보면 작업 날짜, 장소, 작업 내용, 관리감독자 이름 이런 것들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작성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바로 작업 지휘자 지정과 신호 방법입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와 40조에 나와 있는 항목으로 작업계획서 작성 시에 꼭 넣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 작업 조건으로 취급하려는 중량물의 세부 정보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량물의 형상, 크기, 무게, 모양 등 세부사항을 넣도록 합니다. 필요시에는 취급하려는 중량물의 사진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취급 장비의 제원 및 줄거리 연구의 능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업에 필요한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 확인 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작업 전에 관리감독자 그리고 작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현장에 맞게 안전관리자 분들이 확인사항을 만들어 작업 전에 꼭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달기기구의 훼손 상태,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 작업 환경, 장비의 이상 유무 등 여러 가지 점검 사항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량물 취급 시 이동 경로 및 작업자의 배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 계획도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도면을 이용하여 어떠한 경로로 이동할지, 또 작업 구획은 어떻게 설정하여 유도원은 어디다 배치할지 등을 표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작업계획서에 필요한 첨부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현황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제가 패스한 부분인데요.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시 취급 장비의 제원 및 줄거리 연구의 능력을 작성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량물을 운반하기에 필요한 크레인이나 호이스트, 제기차 등의 운반 장비나 또한 달기구인 슬링벨트, 와이어, 체인 등의 이 달기기구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하는 기구 및 또 방법에 따른 안전하중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취급하려는 중량물에 맞지 않은 장비나 또 줄거리를 사용 시에는 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안전하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안전하중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할지, 또한 중량물을 체결 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체결할지 다 계산하셔서 알맞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 하여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시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시에는 붐대의 높이에 따른 작업 반경이 어떻게 되는지, 또 작업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작업할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파악하셔야 합니다. 장비 업체에서 제공한 장비의 제원표를 확인하여 전격 하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한 슬링벨트, 와이어, 샤클 등 달기기구의 점검 방법 및 적격품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등도 아셔야 합니다. 다음은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5가지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위험요소에 따른 예상 가능한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안전대책은 어떤 것들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락에 대한 위험의 가상 상황입니다. 중량물을 작업대 위에서 이동하거나 적재 또는 양중을 위해 중량물을 체결 시에 작업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가상화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은 고수작업 시 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또한 고수작업 시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작업간 안전대 착용으로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량물의 중심점을 표기하여 중량물 체결 시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또 중량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추락 방지 조치를 별도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협착 충돌입니다.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적재할 때 중량물과 장비 사이 또는 중량물과 벽 사이에 작업자가 끼일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량물 운반 시 이동 간 근로자의 부주의 또는 운전자 등의 시야 확보 미흡으로 중량물과 작업자가 충돌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다가 작업자가 끼일 위험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책으로 작업 전 작업 구간을 설정하고 통제원을 배치하여서 작업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할 수도 있을 것이며, 중량물 이동 간 유도원을 배치하고 사전에 운전원과 신호 방법을 정함으로써 작업 시 주변 통제 및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낙하 위험입니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위험으로는 줄거리 체결의 불량으로 중량물 낙하 위험, 그리고 줄거리 용구의 손상으로 인한 끊어짐 등으로 낙하 위험, 또 적재물의 고정 미흡으로 인한 이동 시 낙하 위험, 이런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은 작업 전에 사용할 줄거리 용구를 유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적격품이 맞는지 사전에 확인하며 중량물의 중심점 등을 표기하여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올바르게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도 위험입니다. 작업 중 예상 가능한 전도 위험으로는 중량물 운반 시 균형이 맞지 않아 장비나 중량물이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작업 장소의 지면이 평탄하지 않거나 상태가 불안정하여 작업 중 집안의 꺼짐이나 경사로 인해 중량물 또는 장비가 넘어질 위험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조치는 작업 전 지면이 평평하며 경사진 곳이 없는지, 중량물을 들어올리기 전에 체결 상태는 잘 되었는지, 중심점은 잘 맞는지 확인하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집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검토 등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중량물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작업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붕괴 위험입니다. 예상 가능한 위험 요소는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중량물을 적재하여 구조물이 붕괴할 위험을 예상할 수도 있고, 또한 작업 장소의 집안의 불안정이나 침하로 인해서 구조물이 기울어져 붕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은 작업 전 중량물을 적재할 곳에 구조물에 대해서 설계 검토를 하여 안전하중 등을 또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허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도 있을 거고, 또한 작업 전 필요한 여러 가지 안전성 검토를 하여 위험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량물 취급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까지 하나하나 다루기에는 이 영상에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자가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안전문서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잘 알고 가시면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문서에 대해서 자신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안전문서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작성자 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담아서 법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안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잘 녹여 문서를 만들어 관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중량물 운반에 필요한 장비 및 줄거리 용구를 사용할 때 올바른 안전하중 및 달기기구의 사용 등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경험상 안전관리자 업무를 하면서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은 장비의 안전하중 등 또 붐대의 작업 반경,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중장비를 전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서 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크레인 사용에 필요한 작업 계획서 및 붐대의 높이, 그리고 각도에 따른 안전하중, 또 중량물에 필요한 전격하중 등 여러 가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해 필요한 공부는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일을 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안전관리자 여러분,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안전공부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안전자격증 하나 취득했다고 안전관리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딱 안전관리자 선임할 수 있는 자격 하나 생긴 것 뿐입니다. 쉽게 말해 운전하기 위해서 면허증 취득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증 취득했다고 운전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격증 취득 후에도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무엇이는지, 그리고 더욱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시는 안전관리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중량물 취급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이프리였습니다.